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에 나섰던 분입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고생 많으셨네요. 네. 처음으로 1인 시위 네. 스타트를 끊으셨는데 네. 어떤 마음으로 현장에 좀 가셨습니까? 네. 지금 국민들의 요구가 지금 뭡니까? 사법개혁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오후 5시부터 6시 반까지 대법원 앞에서 했고요. 네. 현장에서 네, 대법원장 퇴근할 때 저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경호차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차가 있었는데 아마 대법원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제가 피켓으로 확실히 또 너 사퇴하라라고 조희대 대법원장 네. 차로 보이는 그 창문을 향해서도 네. 확실히 하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대법원 직원들도 예. 퇴근 조때 시간이었거든요. 그렇네요, 오후에. 그래서 그 퇴근하면서 다 지켜봤고 어허. 또 일부 직원들은 제가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예. 화면 지나서 살짝 엄지척하면서 눈웃음으로 이렇게 응원하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라이브 끄니까 어떤 직원은 가까이 와서 인사까지 하고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렇네요. 되게 리더십을 잃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직접 딱 체감을 하셨네요. 네. 리더십을 네. 잃은 모습도 네. 그리고 보고 또 오고. 대법원 앞에 지나가는 차량에서 네. 유리창을 내리고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시민분들도 계셨고. 많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네. 목소리, 국민들의 마음이 네. 사법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가 없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 아닌가? 그럼요. 우리 주권자이신 국민들께서. 네. 지금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네.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죠. 왜냐하면 대법원도 그렇고요.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졌는데 아무런 성명서 하나 내지 않고 거기에 따른다고 보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침묵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 하고 성명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는 침묵하고 말을 해야 될 땐 침묵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대선 개입을 조직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그 당시 후보 2심 재판 무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낙마시키려고 전원 합의체에 해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함으로써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들끓었습니까? 그때 정말 아찔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백기를 든 형태였잖아요. 네. 재판이 연기가 됨으로써 대선이 잘 치러져서 그렇죠. 사실 그때 이미 사퇴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국민적인 분노가 하늘을 찌르니까 네. 대법원과 대법원장이 백기를 들고 뭐 법원 그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거기 수그러졌는데 다시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에서 사법개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전담 재판부를 관련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요구를 하니까 네. 뭐 재판에 대한 독립이 필요하다 하고 재판장들 또 회의도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 독립이 필요하다는데 재판 독립을 훼손한 주범은 조희대하고 지기현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모르고 또 법원장 회의에서 자성과 성찰, 반성, 사죄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동안 대법원과 사법부에서 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선거 개입한다든가 내란 재판조차도 질질 끌면서 저렇게 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성과 반성과 사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안 하고 뭐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독립운운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적인 그 당시에 숨어있던 분노가 다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최고위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답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낮에 보니까 발언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법원에 오후에 쫓아가서 이런 시위를 했죠. 직접 바로 행동까지.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계속 아직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네. 조희대 관련된 이 감찰 결과는 왜 안 내놓고 있고
뭐 하나하나 따져 볼 게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조희대가 여러 가지 그때 식당에서 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감찰을 했으면 감찰 결과를 내놓고 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직위원 판사 아직 조기현 조희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위원에 대한 예.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도 하지 않고 직위원 재판부는 지금 고속도로로 비유하면 100km 달려야 되는 고속도로에서 20km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질 끌면서 이 지경이 되면은 운전수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해답이 없다고 봐요.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더 국민들이 절감을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사퇴시켜야 된다. 사퇴를 못하면은 저는 탄핵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 사퇴를 안 하면은 네. 탄핵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탄핵 지도부 내부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탄핵 지금 카드. 탄핵 카드는 이재강 의원이 탄핵에 대한 법안 그 탄핵을 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부 의원들한테 나오고 지금 사퇴의 목소리가 높죠. 사퇴. 네네. 그래서 사퇴를 안 하고 버티게 한다면 네. 결국 탄핵할 수밖에 없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격앙된 이 민심의 목소리 이게 커지고 있는데 어제 뭐 국민의힘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여권의 이 사퇴 요구 목소리 뭐 공감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다. 보도가 되니까 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대통령실은 네. 바로 잡긴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대법원장 거치 논의 안 한다. 개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꼬투리 잡아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무슨 그게 들으셨습니까? 탄핵 사유입니까 지금? 어저께 그 강유정 대변인이 확실히 선을 그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나와서 또 정확히 표현을 정정도 하고 정정이 아니라 해설을 정확히 했고요. 네. 그런데 무슨 탄핵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저들 국민의힘 자체가 지지멸렬하고 분열돼 있으니까 이쪽으로서 이제 응집력을 가지려고 가진 걸 가지고 지금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흠집 내기다. 네, 국민의힘은 그거 하기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부터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막말이 아니라 인간으로선 해서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 교섭단체 연설할 때 노성한 수첩이 현실화됐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정청래 대표도 이 자리에 없고 예, 다른 저선길을 갔을 것이다라는 투로 얘기하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투로 송원석 대표가 네. 얘기한 것이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때 현장에서는 안 들렸죠? 네네. 예. 각 곳곳에 그 사실 중계 카메라가 예. 국회 방송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잡혀요. 그걸 분석하면은 화면에 나중에 잡히니까. 분석해 보니까 그런 송원석 대표가 얘기한 것이고 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투로 얘기한다는 거는 노상원 수첩이 현실화돼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나 예. 저도 마찬가지겠죠. 다 같이 다 이렇게 예, 뭐 죽는 길, 그 길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그게 얘기하는 말이 거죠. 됩니까? 그것은 인간이길 포기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거기에다 김재원 또 최고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주준 그 송원석 대표를 또 두둔하고 두둔하고 있고요. 예. 이런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뭐 그런 얘기할 자격도 없고요. 그래 지금은 송원석 대표를 제명하고 네. 축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째 이렇게 뭉개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아니 분명히 자기가 한 발언이라는 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아유 뭐 잘못했다 사과를 하든가 최소한 예. 뭐 이거 윤리에 제소가 된 게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사과라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요. 네. 근데 버티고 있다. 네. 아직도 버티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정청래 대표도 네. 최고위 끝날
때 다시 그걸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빨리 사과하고 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떤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라면은 예. 실제 송원석 대표에 대한 자체 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송원석 대표가 오늘 또 의총에서 이제 발언하는 모습 저희가 또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럴 때가 아니다. 이 망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네. 국무총리실 차원의 대대적인 감찰도 요구할 거라는 첩보가 있는데 역시 이게 이제 내란의 밤에 있었던 네네.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내란의 수사가 빙산의 일각이고 네. 내산에 대한 조사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란이 발본색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제가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서 우리 그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행안부에서 자체 조사단을 편성해서 지자체가 내란에 어떻게 협조하고 동조했는지를 조사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 행안부가 조사단을 꾸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부산시, 뭐 경북 또 네. 뭐 여러 지자체들이 그날 청사 폐쇄 지시에 따르고 또 자체 이런 회의를 하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자발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자체 조사팀을 꾸려서 지금 조사를 하긴 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내란 특검에서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청사 폐쇄에 따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자체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 부처, 법무부, 행안부 예를 네. 든다면은 문체부 뭐 이런데 또 여러 가지 부하 수행한 정황들이 좀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무총리한테 올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무총리실에는 감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감찰팀을 구성을 해서 정부 부처가 어허. 과연 12.3 내란에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10시 반부터 뭘 따르고 했는지 네. 예를 들어서 법무부 같은 데는 그때 국장급 이상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누구죠? 한 분이 그 네. 사직서를 냈잖아요. 뉴욕. 예, 네. 유역이죠. 네. 유역 그분은 거기 회의에 참가하면은 부하 수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표를 던졌어요.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 한 분만 사표를 던졌어요. 그분 대단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하고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부하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무총리실 감찰팀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서 네. 실제 그래야만이 나중에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이 다시 한다고 해도 공무원들도 막 들고 일어날 거고 사법부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12.3 내라는 밤에 침묵했어요. 그렇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법치의 최고의 보류가 대법원장 아니고니까 대법원 네. 그러면 성명서를 내고 반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침묵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하 수행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하. 법무부는 비상계엄 하에 예.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비상계엄이 되면은 행정부하고 계엄군이 사법부를 관장하게 돼 있고 비상계엄 하에 군사법원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민간의 범죄도 군사법원으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만 대법원하고 그 사법부에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사실 조사를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내란 특검 수사팀은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를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가 뭘 했는지를 하고 네. 또 국방부도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해서 자체 조사단을 꾸려서 국방부 내에서 지역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이런 걸 실태를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사원도 나서서 이런 그렇네요. 그 정부 사법부 등 여러 네. 부처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끝난 게 아니고 네. 특검은 특검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이 국무총리실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네. 그 가지고 있는 감찰 감사 기능을
그 동원해가지고 네. 내란의 밤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전후에 어떤 의심쩍은 일을 했는지 밝혀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게 정확히 밝혀내야 네. 나중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불법 비상계엄을 건다고 할 때 예. 군만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도 우리 못 따릅니다 반항하고 거기 항의하고 나설 것이고 사법부에서도 나설까 이번에 이렇게 넘어가면은 나중에 또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는 그냥 지시니까 따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네. 네. 그래요. 이 중요한 부분 아마 김민석 총리 이제 답변도 나올 텐데 네. 어떤 문답이 이루어질지 저희가 네. 지켜보겠습니다, 의원님. 네.